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력 변환 설계의 마지막 시간으로 인덕터의 설계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덕터의 설계 과정은 자기약 부분, 그 전기 자기약에서 자기약, 마그네틱스에서 우리 나온 그런 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약의 자기약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제 인덕터의 설계 과정은 어떤 그 다른 체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그 설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덕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자냐 하면은 인덕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능이 이제 에너지 저장을 하는 소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에너지 저장 소자다. 커패시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저장 소자가 바로 커패시터고 에너지 저장, 에너지 스토리지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게 인덕터고, 커패시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저장입니다. 에너지 저장 소자고, 그 다음에 저항은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컨슈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저항인데 그래서 저항에서는 이제 열이 납니다.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열로 변환에 대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그 작용을 하는 것이 저항이고, L은 에너지 저장이다. C도 에너지 저장인데 C는 이제 전압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전압. 그래서 2분의 1 CV의 제곱이 바로 에너지 그 저장되는 양이 되고, 인덕터는 이제 전류의 형태로 에너지 저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인덕터에 흐르는 이제 피크 전류를 I라고 한다면은 2분의 1 LI의 제곱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이 인덕터에 저장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덕터가 이렇게 L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1A가 흐르고 L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mH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에너지 저장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 요만한 양의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 저장 소자가 바로 인덕터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에너지 저장을 하는 그릇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덕터의 코어의 크기, 인덕터의 크기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하는 그 그릇의 크기를 이제 AP라 그럽니다. AP. 그래서 AP는 보통 이제 에너지적인데, AP는 어떤 개념이냐면 AP는 윈도우 에리어와 코어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의 곱입니다. 그래서 AP는 그 권선을 감는 윈도우 에리어와 코어의 크로스 섹션 끊었을 때의 곱인데, 즉 이것은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제 윈도우 에어리어라는 것은 이쪽은 이제 바로 전류가 가는 권선이 이제
이렇게 간격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 윈도우 에어리어는 바로 전류가 흘러가는 패스의 면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류가 가는 길의 면적과 코어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는 이 전류에 의해서 이제 플럭스가 갑니다. 이렇게 플럭스가 이렇게 이제 어떤 패스를 갈 텐데 바로 이 플럭스가 가는 그 패스 길목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속이 가는 자속의 면적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에어리어 프로덕트는 윈도우 에어리어와 전류가 가는 패스인 윈도우 에어리어와 자속이 흘러가는 패스의 면적인 코어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의 곱이 바로 더블 에어리어 프로덕트고, 이 AP는 그 코어를 이제 제작하는 회사에서 이제 그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데이터로 제공되는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를 만약에 계산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코어를 우리가 실렉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AP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유도된 공식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유도 과정은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어 프로덕트는 BMKU KJ 분의 2 곱하기 에너지는 바로 여기서 계산되는 양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4승하고 여기서 BM은 트랜스포머의 최대 동작 자속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동작하는 자속 밀도는 코어의 재질에 따라 다릅니다. 코어의 재질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페라이트 코어 같은 경우에는 한 뭐 0.4 테슬라까지 동작을 해줍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설계하기보다는 약간 마진을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0.3 테슬라나 정도로 나는 이제 마진을 많이 두고 싶다. 그러면 한 0.2 테슬라 정도로 해주면은 실제로 코어에 흐를 수 있는 최대값이 0.4 테슬라까지 흐르니까 굉장히 마진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뭐 한 0.3 테슬라까지 최대 자속 밀도로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U는 보통 이제 윈도우 이용률인데 KU는 보통 이제 0.4를 씁니다. KU를 0.4 정도로 쓰고 KJ는 그 전류 밀도가 됩니다. 전류 밀도. 단위는 뭐냐면은 이제 제곱센티미터당 몇 암페어 흐르는가 하는 전류 밀도인데 보통 이제 파우더나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곱센티미터당 403 암페어. 보통 이제 그 철을 이렇게 그 어떤 판으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해놓은 경우에는 뭐 제곱센티미터당 한 366 암페어 정도 밀도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손톱 정도 이렇게 이제 손톱의 면적이 이제 가로 세로 1cm 1cm 정도 생각하면 되죠. 그 정도의 면적의 그 전류 밀도가 한 400 내외로 흐르는 걸로 전류 밀도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X라는 값이 있어요. X라는 값은 1.14 정도로 보통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그래서 에너지가 계산은 되면은 이제 BM, KU, KJ 그리고 나머지 숫자를 넣으면은 이제 에어리어 프로덕트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어리어 프로덕트는 보통 이제 제곱 센티미터 센티미터 4성입니다. 면적 곱하기 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AP가 결정되면 AP의 그 값으로부터 여러분 코어의 재질을 이제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보면은 데이터 시트에 보면은 코어가 있으면 그 코어의 AP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P 값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셀렉트를 해서 우리가 인덕터 설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를 계산을 해서 이것을 또 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코어의 사이즈를 우리가 스텝 2에서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전류 밀도를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전류 밀도는 사실은 이제 에어리어 프로덕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KJ는 이제 보통 이제 그 페라이트에 대해서 403, 우리가 철을 이제 잘라 가지고 이제 만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한 366 정도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0.1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에어리어 프로덕트가 클수록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류 밀도를 조금 이제 작게 해준다, 이래 보면 됩니다. 에어리어 프로덕트가 클수록. 왜냐하면 이게 음이잖아요. Y가 마이너스 0.12.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류 밀도를 정하고, 그 다음 전류 밀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인덕터 권선의 굵기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인덕터에 흐르는 이제 전류가 I 곱하기 2분의 델타 I가 됩니다. 이 전류에다가 전류 밀도를 나누면은 인덕터 권선의 굵기가 우리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권선의 사이즈가 결정되는 거죠.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뭐 좀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었든 이제 센티미터의 제곱이 되었든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결정되면은 요 권선의 굵기에 해당되는 어떤 둥근형의 권선을 구해도 좋고, 또 안 그러면은 사각형의 권선도 마찬가지로 그 권선의 사이즈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권선의 사이즈가 결정되면은 인덕터 권선수 n이 됩니다. n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코어가 있는데, 이 코어에 그 권선을 감을 수 있는 면적이 윈도우 에어리어입니다. 그 윈도우 에어리어에 이제 권선을 감는데, 그러면은 이제 권선의 굵기가 있기 때문에 윈도우 에어리어에 무한정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권선의 바깥에는 뭐가 묻혀 있냐 하면은 에나멜과 같은 이제 전력 물질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저 윈도우 에어리어 전체를 우리가 어떤 그 도체의 그 면적으로 어떤 그걸 길로 볼 수가, 전류 가는 길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윈도우 에어리어 중에서 한 40% 정도가 우리가 권선을 감을 수 있는 면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에어리어 곱하기 0.4, 윈도우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되죠. 이거는. 자, 윈도우 중에서 한 40% 정도가 권선을 감을 수 있는 이제 그 이용률로 봐서 곱하기 0.4를 해서, 그다음 실제 그 윈도우 권선의 그 굵기, 요거는 이제 그 인슐레이티드, 그래서 바깥에 그 어떤 절연체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류가 할 수 있는 권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로 요거는 이제 도체가 되겠죠. 도체인데 실제 바깥에 이제 뭐가 묻어 있냐면은 이제 요게
인슐레이터가 물들어 있어요. 가에. 왜냐하면 도체와 도체 바깥에 전련 물질을 이렇게 묻혀줘야 쇼트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인슐레이트라는 것은 요 순수한 도체 플러스 전련 물질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요 포함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권선을 감을 수 있는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총 권선수, 우리가 그 윈도우 에어리에서 그 감을 수 있는 권선의 수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겠죠. n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어갭의 사이즈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갭은 자 L분의 0.48 곱하기 n의 제곱 곱하기 AC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cm가 됩니다. 이 n이라는 것은 앞에 스텝 5에서 계산된 게 n이죠. n이 이제 정해졌단 말이죠. 스텝 5에서 n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결정된 n을 요 집어넣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AC라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코어의 단면적이 됩니다. 이게 뭐 영어로 하니까 코어의 단면적. 코어라는 것은 이제 자성 재료인데 바로 새까맣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자속이 흘러가는 패스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에서 요 안에 센터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의 면적이 바로 A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가는 길, 이렇게 볼 수 있죠. AC라는 것은 길의 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류가 가는 길의 면적이 뭡니까? 전류가 가는 길의 면적이 바로 권선의 굵기가 되겠죠. 이 부분. 그 다음 자속이 가는 길의 면적은 이제 AC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코어의 어떤 단면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AP에 의해서 스텝 2에서 AP가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AP가 결정이 되면은 바로 이제 코어가 실렉트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시트에서 AC가 우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스텝 2에서 이미 AC가 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것은 스텝 2에서 결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쓰는 거죠. 스텝 2에서 결정된 AP로부터 그 다음에 자성 코어를 선택을 하고, 그럼 선택된 코어를 보면은 요 단면적에 대한 데이터를 줍니다. 단면적인 데이터를 주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요 단면적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가로, 세로 측정할 수, 요 길이 계산할 수 있고 요 길이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해가지고 단면적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AC로 넣어주면은 자, 우리가 L 값은 우리가 설계자 하고자 하는 값이기 때문에 L 값 그대로 넣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에어갭이 결정이 됩니다. 에어갭. 그래서 에어갭은 여기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 에어갭이에요. 여기에.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바로 이제 에어갭인데, 그래서 에어갭은 이제 그 자속이 가는 길에서 어떤 틈이 있으면 틈, 뭐 공기가 됐든 간에 하여튼 이런 그 자성 재질이 아닌
어떤 공기와 같은 그러한 어떤 그 뭐랄까 비투자율 1인 그러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길이를 바로 LG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자석이 가는 길이 자 요렇게 하나 갈 수가 있고 또 요렇게 하나 가는데 LG에 해당되는 거는 자석이 가는 길에서 만나는 길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두 개의 어떤 공극의 합이 바로 LG에 해당됩니다. LG. 그래서 이 LG는 그 우리가 그 뭐 어떤 비자성 재질로 이렇게 여기다 집어 넣어서 우리가 공극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턴수 계산이 되었죠. 우리가 보면은 코어를 선택을 했고 코어를 선택이 됐고 선택된 코어로부터 이제 코어의 단면적이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턴수가 결정이 돼요. 턴수 코어에 대충 몇 번 정도의 턴수를 감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권선의 굵기가 사이즈가 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권선이 결정됐고 그 다음에 권선이 결정된 걸로 여기에 몇 번 감으면 되는지 또 계산됐고 그 다음에 애기압이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다는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설계가 1차로 완료가 됐습니다. 1차로 완료. 여기까지가 자, first design이라고 해요. 1차 설계. 아주 그 이론에 근거를 해가지고 1차 설계를 마쳤습니다. 여기. 자, 근데 일단은 이제 내가 여기까지만 이제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설계를 해보면은요, 과연 이게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L을 한번 이제 측정을 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L과 과연 맞는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우리가 실제 의도했던 것보다 약간 증가를 한다. 증가. 실제 이론치보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L 값이 이론보다 상승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입니다. 증가를 하게. 그 왜 그러냐? 자, 이니셜 디자인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코어를 선택을 했고 또 권선을 선택하고 턴수를 결정하고 공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아서 요 양 사이에서 우리가 이 전류와 전압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가 V 이꼬르 L dT분의 DI잖아요. 그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인덕터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근데 과연 인덕터가 처음에 설계를 해보면은 이론보다 증가를 한다는 사실이죠. 증가. 근데 왜 증가를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증가를 하는가.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덕터라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릇에 해당되는데, L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공간이 어딘가에 늘어나 있다. 실제보다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늘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인덕터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공극이 있습니다. 좀 확대를 했습니다. 공극에 이제 바로 에너지 저장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바로 이 공급 부분에서 대부분의 에너지 저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계산하기를, 자, 여기에 이제 에너지 저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 면적 안에서. 자, 자, 플럭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론 코어에서도 에너지 저장이 약간 일어나지만은 대부분의 에너지는 바로 이 공구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이 실제로 처음에 디자인할 때 이 그 코어의 면적과 같은 부분에서 에너지 저장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론으로 보다는 인덕터가 약간 커지는 그러한 결과를 보인다. 그건 왜 그런가? 이 에너지 저장하는 공간이 코어의 단면적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공구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 나온다는 사실. 자, 좀 과장됐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프린징 플럭스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프린징 플럭스. 그럼 이 공국이 크면 클수록 이 바깥으로 삐져 나오는 에너지 저장 공간이 넓어지겠죠. 그만큼 L의 값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린징 이펙트에 의해서 처음에 설계한 것은 이론치의 L보다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그래 나와요. 그래서 이 프린징 이펙트를 고려해서 설계를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서 오늘 강의는 퍼스트 디자인까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